자, 이렇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서 특정이 됐습니다. DNA법으로 추적해놨던 강력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통해서 이 용의자와 일치하는 유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뉴스 TMI에서 DNA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앵커, 네. 먼저 어떻게 DNA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DNA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부, 뼈, 혈액 등 사람의 몸은 약 60조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포에는 핵이 있고 이 핵 속에 있는 물질이 디옥시리보 핵산, 바로 DNA입니다. 이 DNA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종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보에 따라서 눈을 작게 만들거나 얼굴을 크게 만들거나 코를 높게 만드는 등 각자의 신체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DNA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고 미량의 흔적만 있어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또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식별 방법이죠. 그렇다 보니 DNA 확인은 범죄 분석에도 유용한데요.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수집해 체계화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2010년 DNA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DNA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DNA는 개인의 소중한 신체 정보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추행,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강도, 방화 등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의 범죄 유형을 한정했고 이 같은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또는 형을 확정받은 자에 대해서만 DNA를 채취해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고 DNA 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면 채취한 DNA 정보는 재심을 통해 무죄 또는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물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경우 DNA 정보는 삭제되죠.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찾아낸 것도 DNA법으로 강력 범죄자의 DNA 정보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검출된 DNA 증거로 이미 쌓아둔 강력 범죄자들의 자료를 비교해 일치하는 인물을 찾게 된 거죠. 최악의 미제 사건을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DNA법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DNA는 지문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 사적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칫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